네, 안녕하세요. 신경 가소성과 재활 발표를 맡게 된 곽수아입니다. 먼저 저희 목차로는 가소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이제 신경 가소성, 뇌 가소성, 시내시 가소성 설명과 그리고 재활 트레이닝 그리고 Q&A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가소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가소성은 새로운 경험, 다양한 학습, 바뀌는 환경에서 기능적 및 구조적으로 바뀌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는 신체적, 생리적, 심리적 등 다양한 환경에서 변화합니다. 그러면은 신경 가소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신경 가소성이란 제가 방금 앞서 설명했던 새로운 경험, 다양한 학습, 바뀌는 환경에서 뇌가 구조적 및 기능적으로 바뀌는 것을 뜻하는데요. 즉, 이는 우리의 뇌가 배우고 기억하고 손상된 뇌 부위를 손상되지 않은 뇌 부위가 대신하는 걸 뜻해요. 이제 신경 가소성에서는 두 가지 메커니즘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구조적 가소성과 기능적 가소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구조적 가소성으로는 이제 뇌 시냅스를 구성하고 있는 뉴런들의 연결이 새롭게 연결되거나 강화되거나 약화되는 것을 뜻하고, 이제 기능적 가소성으로는 이제 손상된 뇌 부위가 손상되지 않는 뇌 부위가 대신하는 것을 뜻하는데, 이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뇌졸중 환자나 외산성 뇌 손상 환자가 손상된 뇌 부위를 손상되지 않은 뇌 부위가 대신하는 걸 뜻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시각장애인이 청각이 더 잘 들린다는 사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뇌 손상된 시각적인 뇌 손상된 부위가 손상되지 않는 청각이 대신하는 걸로 이제 청각이 더 강화된다는 걸 보실 수 있는 큰 예입니다. 즉, 이 말은 손상된 뇌 기능이 손상되지 않는 뇌 기능으로 이전된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신경 가소성 안에 뇌 가소성과 시내스 가소성이 이제 들어있는데요. 먼저 뇌 가소성과 시내스 가소성의 공통점으로는 뇌가 적응하고 변화하는 것에서 공통점을 보실 수 있고, 이 둘의 차이점을 소개시켜드리자면, 뇌 가소성은 뇌 안에서 구조적 및 기능적으로 바뀐다면, 시내스 가소성은 시내스를 구성하고 있는 뉴런이 강화되거나 약화되는 것을 뜻합니다. 저희는 여기서 시내스 가소성을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시내스 가소성에서는 축삭 종말이 존재하고 수상 돌기가 존재하게 됩니다. 수상 돌기에서는 스파인이라는 돌기가 존재하고, 축삭 종말에서는 TRKB라는 수용체가 존재하며, 그리고 수상 돌기에서는 BDNF라는 뇌율의 신경 영양 인자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먼저 BDNF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BDNF는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데, 먼저 프로 BDNF란 BDNF-C 단말에 비막인 프로 도메인이 막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를 비활성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신경 정기적 신호를 받게 되면은 이제 단백질 분해 효소가 프로 도메인을 없애고, 이제 이게 없어지면은 메이처 BDNF의 형태로 바뀌게 되는데, 이를 활성화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TRKB 안에서는 트랜스키나제 도메인이 형성하게 되고, 이제 이 TRKB가 세포막을 뚫고 활성화된 메이처 BDNF를 만나게 되면은 이하체화 과정을 겪게 되고, 이로 인해서 신경 전달 경로가 활성화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스파인이 커지거나 하나 더 생성되듯이 시내스가 강화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내스에서는 이제 세 가지 신경 전달 경로가 존재하는데요. 먼저 MAPK, EPK는 세포 생존 및 시내스 가속성을 촉진하고, PI3K, AKT는 세포 생존 및 성장 신호 활성화를 돕습니다. PLCY는 칼슘 이온 방출과 관련된 시내스 활동을 조절합니다. 이제 저희가 이와 관련된 논문을 하나 찾아봤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논문을 먼저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가 골격근 비대에 기여하는 주요 성장 인자로 알려져 있고, 골격근의 질량 및 기능을 유지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와 BDNF, 방금 설명했던 BDNF와 함께 신경 및 혈관 조직 형성에 관여함으로써 뇌 시내스 가속성을 조절한다. 이 부분을 앞서 발표했던 가속성들과 운동을 연관지어서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논문을 인용했고요. 이를 통해서 저희는 재활 프로그램을 짜봤는데요. 먼저 가상인물을 먼저 저희가 만들었는데, 프로필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름은 김약으로, 이 나이는 21살, 남자로, 키는 178cm에 몸무게는 85kg, 그리고 소속은 부산외국어대학교 야구부 소속으로 저희한테 찾아왔는데, 이제 이 야구 선수가 왜 찾아왔냐 하면은 암 코킹과 암 엑셀레이션 상태 단계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어깨 불편함과 통증을 호소했고, 이를 호전시키기 위해서 저희를 찾아온 상태이므로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저희는 정적 평가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먼저 앞으로 봤을 때, 저희가 육안으로 봤을 때도 먼저 오른쪽의 어깨가 위로 올라가져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어퍼 트라피주스와 리베이터 스카퓰러가 과활성화된 상태임을 보실 수 있고, 옆면을 보게 되면은 이제 왼쪽보다 오른쪽에 휴머러스 헤드가 앞쪽으로 이제 튀어나와 있는 거 보실 수 있는데, 이때 픽터러스 마이너가 강화되어 있고, 이제 세레투스 안테리얼, 그리고 로어 트래피주스가 약화되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뒷면도 봤을 때 이제 오른쪽이 확실하게 위로 올라가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리고 다음은 저희 오버헤드 스쿼트를 진행했는데, 오른쪽이 지금 가동성이 안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오른쪽 픽터럴 마이너가 단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부하 검사를 진행했는데, 이제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더 잘 보이긴 하는데, 부하 검사를 할 때 당길 때 오른쪽의 어깨가 계속 위로 들려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오른쪽 어퍼 트래피주스와 그리고 리베이터 스카퓰러 등이 단축되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위와 같은 상황을 미루어 봤을 때 오른쪽 GH 조인트의 가동 범위가 나오지 않고, 그리고 팩터러스 마이너, 리베이터 스카퓰러, 어퍼 트래피주스가 단축되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야구 피칭 동작에서 암 코킹과 엑셀레이션 단계에서 스카퓰러가 엘리베이션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휴머러스 헤드가 전방 활주를 해서 이제 견봉과의 사이 간격이 좁아지고, 이로 인해서 스프로스피너투스의 텐던이 계속 찝히면서 물리적으로 압박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앞선 우세 현상으로 인해 스프로스피너투스의 텐던이 통증이 호소하게 되고, 이는 곧 회전 근개인 로테이터 커프 약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트레이닝을 먼저 짜봤는데, 저희 먼저 1주차에서 6주차까지 먼저 계획을 해봤고, 1주차에서는 과활성 근육 억제와 움직임 인지 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고 트레이닝을 진행해봤습니다.
먼저 어플 트래피주스 같은 경우에서는 왼쪽으로 귀를 감싼 후 이제 시선은 왼쪽 시선을 향하고 오른쪽 어깨가 딸려오지 않게 귀와 어깨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스트레칭을 진행했고요. 이제 리베이터 스카플러도 똑같이 진행을 했는데 이제 시선만 다르게 스트레칭 진행하고 팩 머슬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칭보다는 이제 굳어있는 근육을 먼저 풀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마사지볼을 이용해서 팩 머슬을 먼저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약화된 부위인 세리투스 안테리어와 로어 트래피주스의 강화 운동을 진행했는데요. 세리투스 안테리어는 이제 밴드를 기둥에 고정시킨 후 팔을 펴고 밴드를 잡았습니다. 이제 팔을 피면서 스카플러 프로텍션 동작을 진행하고 이제 로어 트래피주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운동으로 구성을 해봤는데 팔꿈치를 90도로 굽힌 후 팔꿈치를 옆구리로 찌른다 느낌으로 모아줍니다. 두 번째는 밴드를 45도 정도의 높이 위치로 고정시킨 후 디아고널 방향으로 당겨줍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먼저 1주차이고 가동 범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선수의 가동 범위가 나올 수 있는 한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를 주의하면서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이 다음에 과활성된 근육을 억제시키고 약화된 근육을 활성시킨 뒤 이제 로테이터 커프 트레이닝을 진행해봤는데요. 먼저 밴드를 사용해서 팔꿈치는 옆구리에 붙인 채로 GH 조인트의 외회전 동작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주의할 점은 팔꿈치가 완전히 옆구리에서 떨어지지 않게 즉 AD덕션이 일어나지 않게 외회전만 일어날 수 있게 트레이닝 진행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동작에서는 밴드를 기둥에 고정해서 GH의 내회전 동작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이때 외회전을 시킬 때 너무 빠른 속도로 외회전 시키지 않게 주의하면서 트레이닝 시킵니다. 이제 앞선 두 동작으로 인한 기대 효과는 강한 저항에 받지 않는 상황에서 로테이트 커프 움직임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기대 효과로 보실 수 있습니다. 2주차로 넘어가게 되는데 2주차에 앞에 스트레칭 같은 거는 1주차와 동일하게 진행을 했고 팩 머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육을 풀어줬으면 이제 스트레칭을 진행하는데 이 스트레칭은 스트레칭할 오른쪽 손을 고정시킨 후 흉추 회전으로 팩 머슬들을 스트레칭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세리투스 안테리얼도 이제 더 뭔가 강화를 주기 위해서 TRX로 진행을 하게 됐는데 네, 진행했습니다. 이제 스파인 로테이션을 진행하면서 이제 왼 무릎을 팔로 지지하고 오른쪽 다리는 90도로 굽힌 후 오른쪽으로 로테이션합니다. 이때 팔을 디아고널 방향으로 에이비덕션과 어덕션을 진행해줍니다. 이제 다음으로 로테이트 커프 운동인 이제 짐볼을 가지고 운동을 진행했는데요. 이제 처음에는 무릎을 앉은 런지 자세로 진행하면서 벽에다가 짐볼을 두고 옆으로 굴리는 동작을 하고 이제 두 번째 동작에서는 무릎을 둘 다 꿇고 바닥에서 두 손으로 짐볼을 굴리는 걸로 이제 GH 조인트의 가동 범위를 좀 더해줬습니다. 이제 로테이트 커프 3주차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흉추 회전과 로테이트 커프 안정성 향상에 초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짜봤는데요. 먼저 로테이트 커프에서는 밴드를 양손에 끼고 그리고 외회전하면서 위아래로 움직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리투스 안테리얼은 이제 4포인트 닐링 자세를 하고 등을 말면서 프로트랙션을 진행합니다. 이제 이 운동의 기대 효과로는 본 운동을 들어가기 전에 로테이트 커프의 인지 능력 향상과 세리투스 안테리어의 강화 등을 통해 스카플러의 움직임을 더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3주 차에는 뭔가 로테이트 커프에 대한 강한 운동 위주로 좀 넣었는데, 첫 번째로는 밴드를 기둥에 고정시킨 후 GH 조인트 웨이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팔꿈치를 90도로 굽힌 후 어깨 높이까지 올리고 손에 낮은 무게의 아령을 들고 손의 위치는 고정시키면서 이제 스케이시 형태를 만들고 몸만 이동하면서 이제 GH 조인트의 익스터널 로테이션과 인터널 로테이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작은 이제 같은 동작인데, 이게 보시면 발의 위치가 이게 첫 번째는 발을 지면에 닿아 있고 두 번째는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먼저 처음에는 발을 둘 다 붙인 상태로 움직임 가동성을 먼저 만든 다음에 이게 된다면은 이제 더 밸런스를 조정하여서 더 강화하는 측면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해봤습니다. 이제 스파인 로테이션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2주차보다는 더 뭔가 강한 부하를 주고 싶어서 밴드를 이용해가지고 3주차는 구성을 했고요. 4주차로 넘어가게 되면은 4주차 웜업은 3주차와 똑같이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3주차 때 진행한 스파인 로테이션을 진행했고, 그리고 이제 원판을 이용해가지고 스파인 로테이션을 진행하게 됐는데, 부하를 더 주고 싶을 때는 오른쪽 사진처럼 팔의 모멘트 암을 증가시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제 5주차로 넘어가면서 이제 5주차 웜업은 스파인 로테이션을 통해 진행을 했고, 메디신 볼을 이용해가지고 트레이닝을 짜봤는데, 먼저 스파인의 회전력을 사용하여 던지고, 이제 두 번째는 던지고 받고, 그리고 세 번째는 회전력을 사용해서 던지고 한 발로 버텨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랜드마인을 통해 소라식 로테이션과 파워를 증진시킵니다. 이제 마지막 6주차 프로그램을 발표할 건데요. 이제 아쿠아백을 이용해서 스파인 로테이션을 함과 동시에 물의 관성을 버티면서 안정성을 증가시켰습니다. 근데 푸시 동작을 추가해서 이제 시상면에서 안정성을 또 증가시켰고, 세 번째로는 양손으로 아쿠아볼을 잡고 디아고널 방향으로 어덕션을 시키면서 안정성을 증가시켰습니다. 옆으로 바라봤을 때 이제 로테이션을 추가해서 더 진행을 하였고요. 네. 그리고 전 동작을 한 발로 떼고 진행을 하면서 밸런스 강화도 같이 시켜줬습니다. 옆에서 바라봤을 때 로테이션을 하면서 한 손으로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한 손과 한 발을 사용해서 이제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활 프로그램은 마쳤고,